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내용은 강제진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수업하기 전에 강제진동 1단계에서 제가 이러한 미분 방정식의 보조해를 구하기 위하여 x는 exponential 람다 t로 일단 치환해 놓고 이러한 보조 방정식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여기에다가 임의의 상수를 곱해줘야 돼요. 즉 말해서 임의의 상수 알파라고 할까? 임의의 상수 알파를 곱해가지고 여기에다가 x를 대입하면 동일하게 이러한 보조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일반해를 구할 적에는 여기에서 보면은 임의의 상수들을 각자 곱해주잖아요. 이렇게 C1, C2들을 각자 곱해주기 때문에 보조 방정식 자체만 구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임의의 상수를 안 적어줘도 되는데, 그래도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아니, x가 꼭 exponential 람다 t로만 되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을 위하여 제가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에다가 임의의 상수 알파를 곱해가지고 이것을 여기에다가 대입시켜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마음 편타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나 최종 결론은 여기에서 각자 미지 상수 C1, C2들을 다 곱해주기 때문에 일반해를 구한 거라면 안 적어줘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참고로 이쪽에 적어진 거 있죠. 이쪽 부분은 앞 시간 강제진동 첫 번째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지우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앞 시간에 우리가 구해놓은 강제진동의 해를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고 그 그래프 특성을 파악을 하고 동시에 Q값에 대해서 정의해서 그것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강제진동이란 것은 이러한 미분 방정식에서 미극감세인 경우, 즉 보조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어집니다. 오직 미극감세에 대해서만 강제진동을 살펴볼 예정인데, 진동자, 즉 진동하는 물체가 저항력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감쇄되지 않고 계속 진동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강제진동을 배운다고 했지요. 먼저 시간에 대한 위치를 나타내는 xt 그래프를 좀 더 자세히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미분 방정식에서 미극감세의 해가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상수 C와 파이는 초기 조건에 의하여 결정이 되어지죠. 그런데 만약에 저항력이 없다면은 그것은 단순 저하 진동이 되어져 가지고 그 해가 또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경우에 단순 저하 진동의 시간에 대한 위치를 그려놓은 그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검정색 그래프예요. 이 검정색 그래프는 A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해서 그려 놓은 거예요. 우리는 저항력이 없는 단순 저하 진동에는 관심이 없고 저항력을 품고 있는 미극감세 진동에 대하여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수식의 그래프를 면밀하게 그려가지고 시간 t와 위치 x와의 관계를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이때 초기 조건을 어찌 부여하냐면 if t는 이코로 제로라는 초기 시간에 위치 x0가 라지 a라고 잡고 그때의 속도 v0가 제로라고 잡겠다. 이러한 경우에 위치 ex는 일반적으로 시간 t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앞 시간에 했지요. 이럴 적에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이거 있죠. 이것을 제가 A1이라고 다시 치환을 했어요. 간단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파이라는 것은 이러한 관계식을 갖는 파이라고 앞 시간에 했지요. 이것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달리 말해서 시간에 대한 위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어떤 경우에? 감쇄 진동이 작용하는 미급 감쇄의 경우에. 그러면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려면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편습니다.
먼저 이쪽 부분은 앞에 있는 A하고 A1은 상수이고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텀은 exponential 마이너스 감마 t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린 것이 바로 여기에 A1 exponential 마이너스 감마 t 해서 제가 위에도 점선으로 그려놓고 이것에 대해서 대칭되게끔 아래에도 점선으로 그려 놔봤거든요. 그리고 코사인 항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xt라는 것은 이것을 엠버롭, 즉 포락선으로 하고 있는 코사인 함수가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사인 함수를 이것의 엠버롭 속에다가 그리게 되어지면은 여기 빨강색 그래프처럼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특별히 주의할 사항, 이 검정색 그래프는 저항력이 없는 조화진동의 경우가 되어지잖아요. 이 검정 그래프 주기는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지요. 여기서 오메가 제로란 것은 이것에 의해서 정의된 관계식이죠. 여기서 참고로 저항력이 없는 단진동 같은 경우는 진폭이 상수 C로 일정하죠. 그런데 저항력이 존재하는 미극 감세인 경우에 대해서는 진동하는 코사인 오메가 dt 항 앞에 붙어져 있는 이것이 진폭 같이 보이는데 이것은 진폭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감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폭 그래프를 쫙 이렇게 엠버로 포락선으로 그려 놓았지요. 이러한 진폭 함수인 포락선 속에서 점점 진폭이 감소해 가는 코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주기와 진폭을 정의하기가 애매모호하죠. 그런데 진폭이 시간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변하면 정의할 수 있을 것도 같아. 왜냐하면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진폭을 시간함수로 간주하면 정의할 수 있을 것도 같다. 또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기라는 것도 어설프지만 정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감세 진동의 경우에 대하여 주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면은 이쪽 피크점 있죠. 이런 데 피크점, 즉 위치 x를 미분하면은 제로가 되어지는 그 피크점들의 간격으로 주기를 정의하려고 해요. 즉 극대와 극대의 간격으로 주기를 정의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주기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 x를 시간 t로 미분을 해줘야 되겠죠. 왜 그래? 이 피크점들을 구해가지고 그것들 간격으로 주기를 정의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자 미극 감세 xt의 피크점 간격을 구하기 위하여 dt분의 dx 이퀄로 제로가 되어지는 t를 구하자 그 말이야. 그렇다면은 dt분의 dx는 일단은 이것을 한번 미분을 해볼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미분해 놓은 것을 제로로 두게 되어지는 것이 이러한 피크점들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분해 놓은 것을 제로 이렇게 두었다. 그러면은 이것들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상쇄시켜줘 버리고 동시에 이 C도 상쇄시켜줘 버리면은 남는 것은 마이너스 감마 코사인 오메가 dt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오메가 d 사인 오메가 dt 플러스 파이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이코로 제로.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상하감수 합성 공식 잘 알고 있죠. 자, 이것 제곱 플러스 이것 제곱 빼놓고 코사인 가로 열고 오메가 dt 플러스 파이 이것은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위상항을 적어주죠.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해놓고 오메가 d 오바 감마 이렇게 해주면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파이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오메가 d 오바 감마 이것은 라지 파이로 치환해 두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사용한 초기 조건을 사용을 하면은 이 라지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어집니다. 증명은 이번 강의 맨 마지막에 붙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 이코르 제로라는 이 조건이 이 피크점들의 t좌표를 구할 조건이 되어지죠. 고로 이것이 제로다 그 말은 오메가 dt 플러스 라지 파이라는 것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90도, 270도 등등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분의 2의 마이너스 1 파이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n 이퀄 1이라면 2분의 1 파이이기 때문에 90도, n 이퀄 2라면 2분의 3 파이이기 때문에 270도 그렇게 되어지죠. 이 식의 양변의 변분을 취해줘 봅시다. 그러면은 이것은 상수이죠. 아까 여기서 상수라고 했지요. 이것은 상수이기 때문에 양쪽의 변분을 취해줘 보면은 오메가 d도 상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지고 t는 델타 t가 되어지죠. dt로 쓰지 않고 델타 t로 쓴 것은 이쪽에서 변하는 것이 n이 1, 2, 3 그렇게 변해지기 때문에, 즉 이것의 변화 간격이 무한소로 변한 것이 아니라 n이 정수가 되어지는 간격으로 변하기 때문에 d 대신에 델타를 쓴 거예요. 고로 이것의 변분은 곧바로 델타 n만 되어지고 d의 파이는 상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온다. 고로 델타 t라는 것은 오메가 d분의 파이 그렇게 되어지죠. 이 말은 피크점과 피크점 사이의 간격이 오메가 d분의 파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 피크점과 여기 피크점 사이의 간격이 오메가 d분의 파이, 무엇에 대한 간격이, 시간 t에 대한 간격이, 그 다음에 이 피크점과 이 피크점 사이의 간격이 오메가 d분의 파이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축이라는 것은 극대에서 극대까지의 시간 간격으로 정의를 한 것이 제일 좋죠. 즉 말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 또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가 한 주기, 그렇게 정의를 해줘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 td라는 것은 이 델타 t의 2배가 되어지죠. 왜? 델타 t는 이 피크에서 이 피크까지의 시간 간격인데, 주기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 두 개를 합치면은 오메가 d분의 2파이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원래 단조와 진동자의 주기인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보다 어때? 더 크죠? 왜 더 커? 여기서 오메가 d가, 즉 말해서 여기에서 오메가 d가 오메가 제로보다 더 작잖아요. 다시 말해서 오메가 d가 오메가 제로보다 더 작기 때문에 주기는 오메가분의 2파이기 때문에 이것에 해당하는 주기인 t0보다 이것에 해당하는 주기인 td가 더 크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감쇄가 있는 것이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걸리겠죠. 왜?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고로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면은 단조와 진동자의 검정색 그래프보다는 이 빨간색 감쇄하는 그래프 주기가 더 크게 그려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이쪽으로 약간 더 와서 피크가 있게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지요. 여기에서 이것을 제가 A1이라고 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A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가마 t였죠. 즉 A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가마 t야. 그래가지고 이 뒤에 것에 해당하는 그래프하고 얘하고 곱해가지고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이 지금 빨간색 그래프잖아요. 이럴 적에 이 빨간 점선에 해당하는 이 그래프하고 이것에 해당하는 이 그래프가 서로 만나는 점들이 바로 이런 점들이잖아요. 이런 점들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코사인 오메가 dt 플러스 파이하고 여기에다가 A1을 곱해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t의 고차점 시각 tc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이 1이 되어질 때 서로 교차가 되어지죠. 달리 말해서 이 코사인 세타가 최대값인 1이 되어질 적에 이 점선에 해당하는 진폭 그래프하고 코사인 그래프하고 서로 교차하게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즉 오메가 dt 플러스 파이, 오메가 dt 플러스 파이 이것이 n파이가 되어지는 시간 tc가 서로 크로스 교차하는 지점이 되어지겠죠. 무엇과 무엇이 교차하는 지점이요? 바로 이 코사인 그래프하고 이 포락선에 해당하는 이 그래프가 교차하는 그때의 시각 TC가 바로 이것을 만족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TC는 얘를 요리 넘겨버리면은 n파이 마이너스 파이 오버 오메가 d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축이 TD는 초기 조건에 의존하지 않지만은 교차점 TC 같은 경우는 초기 조건에 의존한다는 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고 판단해 보세요. 이제
감쇄 진동에서 연달아 나오는 극대점들 간의 진폭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다시 말해서 이쪽의 진폭과 또 점점 감쇄해서 이쪽이 되어지는 이 진폭, 즉 극대점 두 극대점들 사이의 진폭비를 보자 그 말이야. 여기에서는 진폭이 여기까지 되어지죠. 여기에서는 진폭이 여기까지 되어지죠. 그 진폭비를 구해보자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쪽과 이쪽 점 간의 시간 간격은 축이 TD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T에서의 위치와 T 플러스 TD에서의 위치의 비를 구해보면은 초기 조건을 이렇게 두었다고 했을 적에 앞에 붙어있는 상수 C가 이렇게 되어지죠. 즉 말해서 여기 있는 이 상수 C가 이러한 초기 조건 하에서는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상수 C 대신에 이거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이 뒤에 것은 이 부분을 그대로 적어 놨지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TD에서의 위치는 당연히 여기에서 T 대신에 T 플러스 TD 넣고 여기에서 T 대신에 T 플러스 TD 넣으면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것과 이것은 서로 같은 값이죠. 왜 같아? 단지 주기만큼만 더 같잖아요. 코사인 함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은 같고 앞에 있는 상수 이것들도 같고 남는 것은 이것과 이것의 비율인데 그것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TD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 수식의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해주면은 ln xt분의 x의 t 플러스 td는 마이너스 감마 td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이 식의 분모의 위치 xt를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그러면은 xt의 진폭을 이것으로 본다면 이때 이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를 해요. 이것을 xt의 진폭으로 본다면은 t가 감마분의 1만큼 흐를 때마다 진폭이 2분의 1로 줄어들게 되어지죠. 그리고 미극 감쇄가 될 B값의 범위를 구해보라고 했죠. 이것은 간단하죠. 지금부터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약간 골치 아프게 하는 Q팩터, 즉 Q인자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강제 진동 중에서 Q팩터라는 것은 쿼러티 팩터라고 해가지고 흔히 Q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Q팩터라는 것은 미극 감쇄 중에서도 손실이 아주 작은 경우에 해당되는 개념이에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미극 감쇄인 경우에 이러한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지요. 이러한 일반해에서 초기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여기 C하고 파이인데 여기의 X는 여기 일반해를 제가 그대로 적어 놓은 것이고 여기의 X는 이러한 초기 조건, 즉 이니셜 컨디션을 적용시켜 가지고 적어 놓은 것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초기 조건 하에서 파이는 아크 탄젠트 마이너스 감마 오버 오메가 D였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쇄가 있는 조화 진동자의 에너지 감쇄가 어느 정도나 일어나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특히 감쇄가 일어나긴 일어나도 별로 안 일어난 경우, 즉 감쇄가 짧게 일어나는 경우에 에너지 손실은 어떻게 되어질까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양이 Q팩터라는 양이야. Q인자. 그렇다면은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장난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미분 방정식에서 보존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운동에너지란 것은 2분의 1 mv 제곱, 즉 x.d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에너지가 얼마만큼 감소되어지는가, 그것을 알고 싶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시간 t로 미분해야 되겠지요. 즉 말해서 시간당 에너지가 얼마나 변하는가, 그것을 봐야 되겠다 그 말이야. 이것을 t로 미분하면은 mx.d x2 플러스 이것을 t로 미분하면은 kx x.d 그렇게 되어지죠. x.d를 바깥으로 끄집어내 놓으면은 mx의 2 플러스 kx의 x.d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mx의 2 플러스 kx라는 것은 얘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면은 마이너스 bx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것은 마이너스 bx 해놓고 이쪽 x 그대로 적어주면은 이것은 마이너스 bx 의 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작게 되어지겠다. 다시 말해서 감쇄 조화 진동자 같은 경우는 시간당 에너지의 변화율이 0보다 작다는 얘기죠.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에너지가 점점 작아진다,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퀄리티 팩터 Q, 이것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겠는데, 이 퀄리티 팩터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자, 감쇄인자 감마가 오메가 제로에 비해서 매우 작아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퀄리티 팩터 Q라는 것은 감쇄하려고 하는 이 감마가 진동하려고 하는 오메가 제로보다 매우 작은 경우에 통용되는 개념이에요. 퀄리티 팩터 Q를 어떻게 정의를 해 놓냐면은, 일단 이 파이를 곱해줬어.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주기 td 동안 진동자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적어놨죠. 보통 책에서는 그냥 손실된 에너지 그렇게만 적어 놓는데, 이 에너지라는 것이 역학적 에너지, 이것을 분모로 놔두고 그 다음에 분자는 그 주기 td 동안, 여기서 말하는 그 주기란 것은 분모를 계산할 때의 그 주기 td야. 고로 그 주기 td 동안 진동자에 저장된 임의의 순간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나타낸 거야. 여기에서 분자는 별로 큰 관심사항이 아니야. 왜냐하면 손실이 매우 작은 경우를 따지기 때문에 분자 같은 경우는 한 주기 동안에 거의 일정해요. 분모를 한번 봅시다. 한 주기 td 동안 진동자에서 손실된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손실된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Q값은 작아지겠죠. 그러면 손실된 에너지가 거의 없으면 Q값이 크죠. 그러면 손실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Q값이 뭐야? 무한대가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감쇄력이 없는 단순 조화 진동자 같은 경우에 이 Q값을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나올까? 무한대가 나오지요. 왜 무한대가 나와? 단순 조화 진동자에서는 손실된 에너지가 빵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그 단순 조화 진동자 같은 경우는 E를 이렇게 놨다고 했을 적에 DT분의 DE를 계산하면은 무엇이 나오냐면 제로가 나옵니다. 왜 제로가 나오는가? 이 상태에서 DT분의 DE를 계산을 하는 것이 마이너스 BX의 제곱이잖아요. 그런데 단순 조화 진동자에서는 B값이 무엇이 돼? 이 B값이 제로가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로란 말은 E가 시간에 대해서 상수다, 그 말이 되어지죠. 고로 에너지가 보존이 되어진다. Q값을 계산하는 목적은 결국은 무엇 때문이냐? 에너지가 어느 정도만큼 손실되고 있는가, 한 주기 동안에 그걸 알기 위하여 Q값을 정의를 해서 쓰고 있어요. 자, 먼저 한 주기 td 동안의 진동자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을 하려고 그래. 고로 dt분의 de라는 것은 마이너스 px 의 제곱이고, 이때 x라는 것은 일반회가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이러한 상태에서 x.는 이것을 미분을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오메가 dt 플러스 파이, 이쪽 부분을 이따로 두었습니다. 고로 이쪽에는 코사인이 있다가 나오고 이쪽에는 사인이 있다가 나오죠. 이러한 상태에서 에너지 변화율을 보고 싶다. 한 주기 td 동안에 이 식으로부터 dt분의 d가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D2란 것은 마이너스 B x 닷의 제곱의 dt. 이쪽 양쪽을 똑같이 적분을 해주고 싶어. 적분을 해가지고 무엇을 구하려 그래? 에너지가 얼마만큼 손실이 되어지는가 그걸 보려고 그래. 그 손실이 되어진 것을 보려면 보세요. 자, 임의의 시간 t일 때 그때의 진동자의 에너지를 E라고 놓겠다. 그럴 적에 이 t로부터 축이 td만큼 더 갔어. 고로 t 플러스 td만큼 갔을 적에 그때의 진동자의 에너지를 E 플러스 델타 E로 놓겠어. 이 식으로부터 좌변은 델타 E만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기 동안의 에너지의 변화율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 에너지의 변화율이 음수가 나오면은 에너지가 손실된다는 얘기고, 양수가 나오면은 그 주기 동안에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어지죠. 0이 나오면은 에너지가 그대로 보존된다는 얘기고, 이것을 하나의 코사인 항으로 나타내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t는 앞으로 끄집어내 놓고, 그러면 남는 것은 마이너스 감마와 오메가 d만 남죠. 고로 c 그대로 적어놓고 루트 감마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d의 제곱 해놓고, 이것과 이것으로부터 코사인 이타 마이너스 델타인데, 여기서 델타라는 것은 탄젠트 델타는 감마분의 오메가 d 이런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상식이죠. 루트 감마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d의 제곱은 이 수식에서 보면은 오메가 제로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오메가 제로가 되어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 주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 탄젠트 델타는 감마분의 오메가 d잖아요. 이 식으로부터 만약에 감마가 오메가 제로보다 굉장히 작았다. 그러면은 오메가 d하고 오메가 제로하고 거의 같죠. 왜 그래? 여기 보십시오. 이 식으로부터 이 감마가 오메가 제로에 비해서 너무 다 작다면은 얘와 얘는 거의 같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오메가 d하고 오메가 제로하고 같다. 그리고 이게 중요해. 이게 여기서 감마는 매우 작고 오메가 d하고 오메가 제로하고는 거의 같기 때문에 감마에 대해서 오메가 제로가 매우 크다. 그러면은 이쪽 항이 무한대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이 델타가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파이가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 하에서 델타는 대충 2분의 파이 정도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걸 잘 알아야 이따가 계산을 쉽게 해요. 그러면은 한 주기 td 동안 진동자에서 손실된 에너지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dt분의 d를 계산해 가지고 이것을 얻어냈단 말이야. 이것으로부터 양변을 t로 적분을 해주면 이러한 관계가 나왔고, 이것을 일식이라고 두겠다. 그러면 일식의 좌변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델타 E가 되어지죠. 고로 좌변은 델타 E가 되어진다. 이 델타 E가 무엇이냐? 한 주기 td 동안 에너지 변화량을 나타내. 그 다음에 이류 우변을 봅시다. 요 식의 우변은 이것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b 인테그랄 적분 구간 적어주고, 그 다음에 x 다트의 제곱이 x 다트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곱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c 제곱 오메가 제로의 제곱에다가 이것 적어보면은 마이너스 2 감마 t가 되어지고, 얘를 제곱하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dt 그렇게 되어지죠. 이 dt. 아까 여기서 했던 근사를 그대로 다시 적용하겠습니다. 만약에 감마가 오메가 제로보다 너무 작다. 그렇다면은 이 적분에서 익스ponential 마이너스 2 감마 t는 td 동안에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적분기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다. 고로 이것을 다시 적으면은 마이너스 bc의 제곱 오메가 제로의 제곱 그대로 적어주고, 얘가 인테그랄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다 적어주고, 나머지 얘 그대로 적어주고, 그리고 얘를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있다라는 것은 오메가 dt 플러스 파이 그렇게 뒀지요. 아까 여기서 있다라는 것은 오메가 dt 플러스 파이 그렇게 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주고, 마이너스 델타 그대로 적어주고, 여기서 델타는 뭐야? 이 관계를 갖는 델타가 되지죠.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이쪽은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적분해 주기 위해서 코사인 제곱 이것을 반각의 공식에 의해서 적어주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것은 적분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적분 구간은 t부터 t 플러스 td요.
이것은 그대로 여기에다가 적어주고 여기 분모에 있는 2는 앞에다가 끄집어내 왔습니다. 그래서 2를 t로 적분하면 t, 그 다음에 코사인 이것을 t로 적분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적분 구간은 t부터 t 플러스 td. 먼저 이것만 고려해 봅시다. 여기에다가 먼저 t 플러스 td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t 대신에 t 플러스 td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t 대신에 t 플러스 td 집어넣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오메가 dt 플러스 오메가 d 라지 td 그렇게 되어지겠죠. 여기서 축이 td는 오메가 d분의 2파이기 때문에 오메가 td 전체가 2파이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적어놓고 t를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이 2파이이기 때문에 사인과 관련된 이 두 항은 같지요. 고로 사인 텀은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라지 td 빼기 그냥 t이기 때문에 남는 것은 그냥 td만 남죠. 고로 이걸 계산한 라지 td는 여기다 그대로 적어두고 아까 여기서 배터리 먹었던 이것을 그대로 여기에다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이때 b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b라는 것은 2,m이죠. 고로 b 대신에 2,m을 집어넣으면은 이것은 마이너스 감마 m 오메가 제로의 제곱 c 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라지 td 그렇게 되어지죠.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한 것이 한 주기 라지 td 동안의 에너지 변화량 델타 E잖아요. 이 식의 좌변인 이것이 델타 E이기 때문에 그 델타 E를 계산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0보다 작잖아요. 이쪽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분명히 0보다 더 작단 말이야. 그러면은 에너지 변화량이 마이너스 얼마이다. 이 말은 에너지가 손실됐다는 얘기죠. 고로 손실된 에너지는 뭐가 되어지겠습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를 빼내버린 이것이 바로 에너지가 손실된 양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자, 델타 E란 것은 에너지 증가량 또는 에너지 변화량 이렇게 해석되어진다고 제가 미분 방정식 할 때 했지요. 자세한 것은 여기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에너지 증가량 또는 에너지 변화량이 음수가 나왔다. 여기 마이너스 음수가 나왔다. 그 말은 에너지가 손실됐다는 얘기죠. 고로 손실된 에너지가 얼마냐라고 얘기를 할 적에는 여기 마이너스를 치워내버리고 이것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임의의 시간 동안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서 말한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카이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요. K라는 것은 2분의 1 mx 다트의 제곱이잖아요. 고로 2분의 1 m 해놓고 x 다트가 뭐예요? 이것을 제곱하면은 c 제곱 오메가 제로의 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되어진다겠죠. 고로 그대로 이렇게 적어줬다.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죠. 2분의 1 k는 뭐야? K란 것은 m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요. 고로 m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 k이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이 x란 것은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곱해 놓은 것이 그대로 여기에다가 적어놨습니다. 물론 있다라는 것은 오메가 dt 플러스 파이를 나타내고 있지요. 고로 이것 플러스 이것을 공통적인 것을 앞에다 끄집어내 놓고 나머지 뒤에 것을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코사인 제곱 있다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여기서 얘기했죠. Q값을 계산을 할 적에는 이 관계로부터 델타가 2분의 파이로 근사되어진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델타를 2분의 파이로 놓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코사인 제곱 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것은 이쪽이 2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사인 제곱 있다고 같지요. 이것이 사인 제곱 있다고 이것은 코사인 제곱 있다이기 때문에 이하고 이하고 합치면 뭐예요? 1이죠. 1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임의의 시간에서 에너지 E는 자, 이거 그대로 여기까지 적어주면 되어지죠. 이것은 1이기 때문에 안 적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목해 보세요. if 만약에 t는 이퀄로 제로라면은 여기 2는 이것만 남게 되어지고 이것을 이 제로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에너지 이것은
앞에 있는 이것이 E0이기 때문에 E0 적어주고 마이너스 2 감마 t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여기서 또 정의를 하나 해줄 거야. 2 감마분의 1 이것을 타우라고 놓겠다. 2 감마분의 1 이것을 타우라고 놨을 때 이 타우를 특성 시간 또는 붕괴 상수라 해가지고 캐릭터리스틱 타임 또는 디케이 콘스탄트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놓게 되어진다면은 이것은 에너지 E는 E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오버 타우 그렇게 되어지죠. 만약에 시간 T가 타우라면은 이것은 E0 익스포넨셜 분의 1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타우라는 것은 에너지가 익스포넨셜 2분의 1만큼 줄어드는데 걸려드는 시간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수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서 Q팩타를 정확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Q팩타라는 것은 2파이 곱하기 분모에 오는 것이 임의의 주기 TD 동안의 에너지 손실량 분의 그 주기에서 임의의 시각에서의 에너지 이렇게 정의가 되어졌지요. 그런데 Q값이 정의되어지기 위한 조건이 감마가 오메가 제로보다 매우 적을 때였죠. 이런 때 E가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방금 우리가 배웠지요. 방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델타 E가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배웠지요. 고로 E 값과 델타 E 값을 이쪽에다 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Q 값은 2파이 2 감마 TD 분의 1 그것만 남지요. 그런데 TD란 것은 오메가 D분의 2파이이기 때문에 이 수식이 이렇게 되어지고 여기서 이러한 조건 하에서 오메가 D하고 오메가 제로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2 감마 분의 오메가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이 식을 보면은 Q 값은 감마가 적을수록 크지요. 즉 감마가 적다라는 말은 손실이 적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마가 적을수록 Q 값이 커진다 그 말이야. 원래 쿼르트 팩타 즉 Q 팩타를 구하려면은 분자가 그 주기 TD 동안 진동자에 저장된 임의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어줘도 상관이 없냐면은 그 주기 TD 동안 진동자에 저장된 임의 순간 평균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적어줘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평균 역학적 에너지하고 임의 순간에서의 역학적 에너지하고 같거든요. 왜 같은가 그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감시의 진동자에서 X를 이렇게 놨지요. 물론 오메가 DT 플러스 파이를 이따로 놓게 되어지면은 X 다트가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이것이 X 다트야. 그렇다면은 왜 이것이 임의 순간 평균 역학적 에너지하고 같은가 그것을 보이려고 해요. 참고로 임의 순간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서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를 더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좀 전에 계산했지요. 그런데 이것하고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각자 평균해서 더해 놓은 것과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임의 순간 평균 역학적 에너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이야. 그것을 여기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평균 이렇게 적어놨어. 이 평균은 물론 없어도 돼.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책들은 이렇게만 적어놓고 또 어떤 책들은 평균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동할까 봐서 강의를 하는 거야. 그러나 둘 다 똑같은 양이냐. 자, 그것을 지금부터 증명을 해볼게요. 일단 임의 순간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까 증명을 했지요. 그러면은 임의 순간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평균과 포텐셜 에너지의 평균의 합과 같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면 되어지겠죠. 먼저
포텐셜 에너지의 평균부터 구하기 전에 코사인 제곱의 평균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코사인 제곱 오메가 dt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델타 이것의 평균치를 구하려면은 한 주기 td 분의 1 해놓고 0부터 td까지 해서 이 코사인 제곱 함수를 시간 t로 적분해주면 된다고 했죠. 이때 여러분들 여기서 0부터 td까지 하나, 임의의 t에서 t 플러스 요 td까지 하나 다 똑같아요.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코사인 제곱 함수를 반각 공식에 의하여 다시 고쳐주겠습니다. 그러면은 td분의 1 그대로 놔두고 코사인 제곱을 반각으로 고치면은 2분의 1 해놓고 1 플러스 코사인 2 해서 이렇게 되어지죠. 이때 이 대괄호 안에 있는 것을 세타 t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td분의 1은 그대로 적어 놓고 2를 적분하면 t이고 이것을 적분하면 이 오메가 d분의 사인 세타 t 그렇게 되어지는데 적분 후 하한이 0이고 상한이 td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대입을 하면은 자 먼저 라지 td를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지고 빼기 하한 제로를 대입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t 대신에 0 대입했고 여기서는 t 대신에 라지 td를 집어넣었지요. 여기서 사인 세타의 라지 td 이것하고 사인 세타의 제로하고 똑같지요. 왜 똑같아? 0 있는 곳에서부터 주기 td만큼 떨어진 곳에서는 함수값이 서로 같잖아요. 주기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로 얘와 얘는 빼기해서 날아가 버리고 남는 것은 td만 남지요. 고로 이 td가 이쪽 td하고 약분되어지기 때문에 남는 것은 2분의 1만 남습니다. 결론, 코사인 제곱 함수 평균값은 2분의 1이다. 지금부터 포텐셜 에너지의 평균값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의 평균값은 2분의 1 kx의 제곱 이것의 평균값이죠. 그러면은 2분의 k는 상수이기 때문에 앞에다 끄집어내 놓고 x의 제곱을 평균 내보겠습니다. 이때 x라는 것은 이것이 되어지죠. 고로 이것을 제곱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상수는 c제곱이죠. 그런데 한 주기 내에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감마 t가 별로 변하지 않는 문제를 취급하겠습니다. q 팩터를 계산할 때와 똑같은 근사요. 그러면은 c제곱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감마 t가 적분기호 밖으로 빠져나오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왜 그래? 이 k라는 것이 m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 이제 남는 것은 코사인 제곱을 평균하는 일만 남았잖아요. 이것이 얼마라고? 2분의 1이라고 방금 배웠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의 최종 결론은 4분의 1 해가지고 여기까지요. 이제는 운동에너지의 평균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운동에너지의 평균값은 td분의 1 해놓고 0부터 td까지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죠. 그래서 2분의 1 m 해놓고 v제곱이 뭐예요? x 다트 제곱이죠. x 다트가 최종적으로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곱시켜 놓으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2분의 1 m t제곱 오메가 제로의 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감마 t 이것은 적분기호 앞으로 나올 수가 있죠. 고로 그대로 앞으로 끄집어내 놓고 남는 것은 코사인 제곱의 평균치만 구한 것만 남았죠. 그러면은 이것이 방금 2분의 1이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4분의 1 m 오메가 제로의 제곱 c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감마 t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포텐셜 에너지의 평균값하고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이 같잖아요. 결론,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과 포텐셜 에너지의 평균값은 같고 그 값은 4분의 1 m 오메가 제로의 제곱 c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감마 t 그렇게 되어진다. 그런데 임의의 순간에서 에너지 이 값은 이거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이것의 2배가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의 순간에서 에너지 E는 운동 에너지의 평균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의 평균 해주면은 바로 이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뭐예요? 역학적 에너지의 평균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Q값을 정의를 할 적에 분자에 저장된 임의의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 그렇게 해도 되고 임의의 순간의 평균 역학적 에너지 그렇게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철저히 주의할 것, 여기서 에너지 E라는 것은 상수가 아니에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시변 함수요. 왜 그런가 보십시오. 여기서 에너지 E를 구해 놓은 것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었잖아요. 이것은 뭐요? 시간 t에 따라서 변하는 함수죠. 물론 거의 변하지 않는 경우를 취급을 하는데 원칙은 변한다 그 말이야. 본 강의 9분 13초에서 파이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 오메가 d 오바 감마 이것이 2분의 파이라고 했지요. 즉 마이너스 90도라고 했지요. 이것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파이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 오메가 t 오바 감마 이것을 라지 파이로 일단 정의해 뒀을 때 이 라지 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됨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몰 파이 같은 경우는 초기 조건으로부터 아크 탄젠트 마이너스 감마 오버 오메가 t라고 구해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의 좌변만 보겠습니다. 이 좌변을 보면은 일단은 이 파이가 이쪽에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아크 탄젠트 같은 경우는 이 마이너스를 아크 탄젠트 바깥으로 내줄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은 이것도 마이너스, 이거 앞에도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앞에다 끄집어내 놓고 이것은 마이너스를 제거한 상태로 그대로 적어줬고 이것도 이곳에다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이쪽을 플러스로 고친 것은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끄집어내 줬기 때문이죠. 이럴 적에 이쪽 부분을 세타1이라고 놓고 이쪽 부분을 세타2라고 놓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 전체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것만 증명해 주면 되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세타1, 세타2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세타1이라고 했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1은 오메가 d분의 감마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 그 다음에 이것을 세타2라고 했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2는 감마분의 오메가 d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것을 직각삼각형으로 그리면은 세타1 각도에 대하여 탄젠트 세타1이 오메가 d분의 감마이기 때문에 밑변이 오메가 d가 되어지고 높이가 감마가 되어지겠네. 또한 이것 같은 경우는 탄젠트 세타2가 감마분의 오메가 d이기 때문에 이쪽을 세타2라고 했을 적에 밑변이 감마가 되어지고 높이가 오메가 d가 되어지겠네. 이거나 다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L제곱은 오메가 d의 제곱 플러스 감마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타1과 세타2를 더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사인을 한번 취해줘 봅시다. 그러면은 이 사인 합차 공식에 의하여 이 좌변은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우변을 차근차근 살펴줘 봅시다. 이 그림에서 사인 세타1은 빗변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L분의 감마가 되어지죠. 즉 L분의 감마가 되어지고 코사인 세타2는 이 그림으로부터 L분의 감마가 되어지죠. 고로 L분의 감마. 그 다음 플러스 사인 세타2는 여기에서 사인 세타2는 L분의 오메가 d가 되어지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1은 여기서 코사인 세타1은 L분의 오메가 d가 되어지죠. 이 두 개를 곱하면은 L제곱분의 감마의 제곱이 되어지고 이 두 개 곱하면은 L제곱분의 오메가 d의 제곱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이 전체를 다 합치면은 L제곱분의 감마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d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감마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d 제곱 자체가 L제곱이기 때문에 이것은 L제곱분의 L제곱에서 1이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 보세요. 사인 몇 도가 1이 되어집니까? 여기서 세타1 플러스 세타2는 90도가 되어지죠. 레디안으로는 2분의 파이가 되어지죠. 세타1 플러스 세타2가 2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이너스는 그대로 여기에다가 적어줬고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세타1 플러스 세타2이기 때문에 2분의 파이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그것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화면에서는 초기 조건으로서 t는 이코로 0일 때 x가 a 위치에 있고 그때 속도가 0였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